네, 복지부가 담배에 부착될 경고 그림의 초안을 공개하면서 흡연 경고 그림의 효과와 또 금연의 중요성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복지부 경고그림 제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홍준 대한금연학회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담배에 부착될 경고 그림 초안이 나오면서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지금 끌고 있는데요. 네. 먼저 이 경고 그림을 정말 붙이면은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부터가 궁금합니다. 네,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담배를 두 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똑같은 담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담배입니다. 제가 이제 상표는 지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예쁘고 매력적이죠. 아, 예. 자, 근데 이 똑같은 담배인데 이게 호주에서 지금 생산합니다. 예. 이게 똑같은 브랜드인데 어떻습니까? 그림이 들어있고 굉장히 상당히 좀 무섭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우리가 한갑 피우시는 분은요, 1년에 약 7,200번 그 그림을 들여다봅니다. 아하, 그리고 예. 지나가는 사람도 들여다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한 광고 효과가 있는데 네네. 그 광고 효과를 없애버리고 이거를 실제로 담배의 그 위험성을 잘 느끼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은 네. 담배를 시작하지 않도록 되겠고 네. 또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담배를 끊고 싶은 생각이 들고 금연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캐나다 예를 보면 네. 경고 그림을 도입했더니 흡연율이 한 16% 정도 떨어졌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캐나다 예도 들어주셨고요. 네. 지금 이 담배값은 그럼 어느 국가의 이 담배값은 담배인가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담배값이고요. 2012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여기는 이 담배 이름 말고는 그림이라든가 색깔을 다 정부가 정해줍니다. 말하자면 그림 경고 문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해외는 담배 경고 그림이 상용화돼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전 세계 80개국에서 도입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말 되면 한 101개국 정도가 도입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늦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 그림이면 별로 심하게 그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상당히 심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담배는 당신의 생명을 앗아갑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림 보면은 굉장히 혐오스럽지는 않지만 사실은 예. 메시지는 정확한 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경고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궁금해지는데, 뭐 주제별 빈도율, 표현의 적정성, 뭐 국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현재 그러니까 이번에 10개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 5개는 이제 병변, 즉 병 자체를 보여주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사망률 1위인 폐암이라든가 후두암, 그다음에 구강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흔하게 겪는 심근경색 또는 중풍 이런 5개가 들어가 있고요. 또 5개는 병변을 보여주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임산부의 흡연이라든가 간접 흡연 또는 조기 사망이라든가 그다음에 피부 노화 또는 성기능 장애 이런 거는 직접 보여주기가 어려워서 이런 건 이미지로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총 10개의 그림과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10가지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폐암이 가장 먼저 그렇죠. 떠오르거든요. 사실은 소설 장면이 담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폐암은 사실 담배 피는 한갑을 피면은요 26배 더 증가합니다. 폐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우리나라 사망률 1위고요. 그러니까 폐암이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죠. 그래서 폐암을 제일 처음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 사진을 보면 이제 폐암을 수술하게 해서 그 가슴을 절개한 그 사진을 직접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 예. 그렇다면 후두암을 주제로 한 그림의 경우는 어떻게? 예, 후두암은 아주 흔한 암은 아니지만 역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한 16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은 뭔가 하면 후두암을 수술하게 되면 후두를 띄어내거든요. 후두라는 게 결국 말을 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기 있는 구멍을 통해서 말도 하고 숨도 쉬어야 하는 그런 사실 상당히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14배가 상승이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예. 그리고 구강암, 또 심장질환, 뇌졸중 이런 것들이 그림에 들어갔는데 이게 실제로 흡연과의 상관관계가 입증이 됐습니까? 상당히 잘 입증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강암 같은 경우는 흡연을 하면 10배, 그다음에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중 같은 경우는 담배를 피우면 한 4배 정도까지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부 노화에 관련된 그림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냥 여자만 그런 건 아니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냐하면
청소년들한테 당신 담배 피우면 폐암으로 죽어 이러면 큰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청소년들이나 이제 관심이 많은 이제 피부의 문제를 실제로 피부를 담배를 피우면 피부가 상당히 일찍 늙고 주름이 많아지고 네. 기미가 끼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산부 흡연도 별도로 선정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네. 예. 우리나라가 사실은 임산부 흡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임산부가 흡연을 하게 되면은 태아 또는 임신의 그 결과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네. 유산을 한다거나 저체중아가 생긴다거나 또는 아이가 일찍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이한테 상당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임산부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임산부 흡연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 성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남성은 이제 음경으로 가는 혈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담배 때문에 동맥경화가 오면 그게 이제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또는 이제 담배를 피게 되면 정자의 활동성이나 수 자체가 줄어드는 걸도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 성기능 장애가 흡연에 상당히 중요한 결과인 셈이죠. 네, 그리고 간접 흡연이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이의 빨간 눈을 그렇죠. 그림으로 선택을 했더라고요. 사실은 그 그림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조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빨개지는 거는 진짜로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건 큰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네. 아이가 부모의 흡연에 노출이 되게 되면 실제로 호흡기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천식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눕혀놨는데 그냥 죽은 채로 발견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런 것도 흡연과의 관련성이 상당히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이가 간접 흡연에 노출되면 어른이 돼서 폐기능까지 영향을 줘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간접 흡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고 그림이 또 자칫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는 것은 좀 또 주의를 해야 될 텐데 네. 해외 사례와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초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저는 우리나라 법에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연구를 해보니까 혐오감이 높아야지만 효과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그림 자체, 우리 그래서 상당히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법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사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외국 평균 정도 또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법을 바꾸든지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심각하게 그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왜냐하면 겁니까? 그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현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배는 피는 사람의 절반을 죽이기 때문에 어떤 그림을 갖다 놔도 우리 현실보다 더 끔찍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50% 범위가 설정이 됐거든요. 이게 더 넓어져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50%인데요. 그림은 30%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이게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즘 제일 많이 큰 그림 경고 문구는 90%까지입니다. 전체 다 이름 빼놓고는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경고 그림은 제가 보기에는 한 80% 정도 이상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 호주 같이 이거 이제 표준 담배가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정부가 정해주고 니네는 담배 이름만 써라. 이게 결국은 우리가 그림 경고 문구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향후 이제 1위로 가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게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일부 애연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담배를 팔지 말지 이렇게 혐오감을 주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담배를 안 팔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담배를 못 피게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거지. 저도 그게 가능하면 하면 좋겠습니다. 일부 애연가들의 어떤 좀 반발도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담배 회사가 이게 너무 끔찍하지 않냐 그리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게 실제로 시행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좋아합니다. 잘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끔찍하게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요. 그렇군요. 이거 좀 여담이지만요. 그럼 실제로 담배를 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대학교 때 한 서너 갭이 피워봤는데요. 재미가 없어서 그만뒀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흡연자라고 얘기하려면 담배를 5갑 이상 피워야 흡연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흡연은 실질적으로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정부가 6월 23일까지 이거를 고시를 하게 됩니다. 10개 이내의 그림을 고시하게 되고 그걸 이제 12월 23일까지 23일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담배나 수입된 담배나 똑같이 이 그림을 가지고 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23일에는 그림이 있는 담배가 다 우리
그 편의점에서 팔리게 그렇겠군요. 되는 겁니다. 예. 네, 이 끝으로 금연의 중요성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담배를 안 피우신다면 계속 피우지 마시고요. 지금 담배를 피우신다면 당장 끊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홍준 대한금연학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